없어요. 자기들끼리 서로 공유하면서 자기 성찰이 된 거지. 기술적으로 아카데미에서 그렇게 시를 가르치지 않고 예술을 가르치지 않았다니까요. 그게 본성에서 나와요. 본성에서 나왔는 거라요. 내 삶에서 우러났기 때문에 대학에서 시를 기교로 이렇게 써라 이렇게 써라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자기 목소리가 나왔는 거예요. 지금 것처럼 똑같은 시들이 안 나오고 자기 언어로 쓰고 지금은 꿈이잖아. 가상에서. 못 참가하겠다는 못 참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발전을 기술적으로만 했는데 되니까. 기술적으로는 발전했는 내용이 없는 이게 거예요. 학원이자 학원이 진짜 깊이가 없고. 시가 뭐 사실 뭐 있어? 이번에 그 시 어렵다. 주파를 던지다 이게 시와 조각의 융합인데 이런 장르를 이제 뭐 따로 표현하자면 어떤 장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새로운 어떤 모색에 대한 시도라고 봐야 되지. 이제 모색에 대한 시도? 어떤 시도해보자, 모색해보자. 그러면 어떤 시는 언어적인 상상력을 이제 바탕으로 하고, 이제 조각은 조형적인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는데, 네. 이것이 기존까지 어떤 예술이었다면,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쉽게 얘기하면, 시가 조각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조각을 보고 시적 영감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기존에 닫힌 한정된 상상력을 어떻게 넓혀갈 수 있느냐, 그걸 독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하나의 시도라고 보는 게 맞아요. 다양한 굳이 시하고 조각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이런 작업들은 네. 아까 얘기했듯이 시와 만화, 문학과 만화도 될 수 있고 문학과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여러 시도들이 이루어져야지만 이제 앞으로의 예술을 우리가 모색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기존에 해왔던 식으로 문학은 문학 따로, 미술은 미술 따로, 조각은 조각 따로 해왔을 때의 어떤 한계성은 봉착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열어가느냐. 그런 이제 시도라고 봐야지. 시도. 네. 그렇다를 떠나서 그건 나중에 이제 일반 독자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관람객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네. 보여준다는 거야. 그래서 제목이 이제 어떤 기존 예술, 한정된 예술의 어떤 작은 물결, 그것을 어떻게 추파를 던지다 제목으로 정했는 영향이 있는 것이죠. 아니, 예. 이번에 주파를 던지다 4월 22일 날 이제 북콘서트 그리고 사인을 하는데 일단은 이 시와 조각의 만남인데 이제까지 이런 예술 장르를 이제 처음 봤다는 사람들의 반응도 있는데 이번에 작품 활동 하시면서 느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시는 언어적인 작업이고 일단은 형태를 가지지 못하는 어떤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속이나 어떤 느낌상으로는 우리가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분은 조각은 눈에 보이는 형태를 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품고 있는 내용을 느끼듯이 이제 조금 시와 이거는 유와 무, 있음과 없음의 차이인데 그거의 융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를 읽고 느끼는 거를 형태로 재해석해내고 또 반대로 조각이 가지고 있는 형태를 시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표현해냄으로 해서 서로 간의 어떤 콜라보가 아주 전혀 반대적인 것들이 만나서 하나의 또 어떤 장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뭐 같이 작업을 하면서 작가로서 네. 느끼는 것도 많고 자기 성찰이 나는 저에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작가도 사고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새로운 공부가 되고 작가의 성장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좋은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 부분에서도 어떤 하나의 어떤 사조가 정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거기 이제 또 작가의 과제고 또 시인의 또 과제이기도 하고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름은 신이고요. 나이는 50 하나입니다. 여기 고향이고, 고향에 40 무렵 돌아와서 아버지 짓던 농사를 이어받아서 짓고 있습니다. 정서라든지, 태어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어릴 때부터 촌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또 부정한 부분들도 개인적으로 많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보다 일찍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그게 쉽지 않고, 그래서 제가 시골에 이제 들어온 건 한 40 하나 무렵 됐으니까 지금 그건 한 10년 정도 다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여기 저도 이제 마당이 너무 황량하다 보니까 이것을 처음에는 단순히 그래 어떤 집을 좀 꾸미보자 이런 차원에서 유 작가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저는 자기 이것을 어떻게 하자, 이런 어떻게 만들자는, 여기 뭘 세우자, 여기 이걸 하자는 어떤 그런 것은 기획은 그 유 작가님 머리에서, 아이디어에서 나오다시피 한 게 대부분인데, 아무래도 작가다 보니까 이제 작가를 대표하는 어떤 이제 물상이, 우리가 연필을 떠올리시더라고. 그래서 연필을 세우자. 그 다음에 연필 다음에 작가가 또 이제 지면 우리가 원고지죠. 쉽게 지금이야 뭐 노트북으로 하지만. 그래서 원고지에 철근으로 시를 적어서 설치하는 작업. 이런 위주의 어떤 작품들이죠. 지금 보면. 그 닉을 실체로 뭘 만들어서 넣는. 그래도 작가다 보니까 이제 작가를 대표하는 어떤 한 번에 이제 물상이, 우리가 연필을 떠올리시더라고. 그래서 연필을 세우자. 그 다음에 연필 다음에 작가가 또 지면 우리가 원고지죠. 쉽게 지금이야 뭐 노트북으로 하지만. 그래서 원고지에 철근으로 시를 적어서 설치하는 작업. 머리 좋아요. 이런 위주의 어떤 연구를 해봐야 작품들이죠. 지금 보면. 어? 하여튼 그런 머리는 또 어디서 돌아가지? 저런 조형적인, 공간적인, 그러니까 공간적인, 조형적인 머리는 되는 거야. 유 작가님은 이제 세계를 보니까 기존에 해온 어떤 작업 세계를 제 나름대로 보니까 어떤 무형, 바람이라는 데서 상당히 천착하는 작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바람을 물결이라든지 나뭇잎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제 형상화시켜내는 작업들을 꾸준히 해오신 작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작품들이 많고요. 이건 높아서 안 돼. 웃기가지고 이제 유 작가님은 아시다시피 이제 조각을 주로 하시는 분이고 조형 예술이죠. 저 같은 경우는 시를 하기도 어느 예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언어적 상상력과 그런 조형적 상상력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제 경험해 본 바로는. 근데 그것을 이제 서로 공유하고 뭘 깎잡아 이게 내가 느끼지 못한 어떤 조형적인 상상, 색감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얻는 건 크고, 또 반면에 이제 제가 가진 어떤 시적인 상상력은 또 유 작가님이 흡수하기 따라서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다고 스스로 또 만족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작업들은 앞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라고 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용접도 저희도 이제 하면서 유 작가님이야 이제 설치 쪽이니까 익숙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하면서 거의 처음
접해보다시피 했는데 그 재미가 있어요. 뭔가 만든다는 것도 창작의 연장이니까 그래서 재미가 있습니다. 근사히 형님은 이제 좀 우직한 면이 강해. 여기 조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성격인지 몰라도 아무래도 이제 공구를 다루고 돌을 깎고 철을 만지고 하는 작업이라 좀 우직한 맛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하고 좀 성격이 틀려요. 감각에 의존하다 보니까 순간순간 시상에 그러다 보니까 뭘 오래 앉아서 진득하지 못하는데, 유 작가님은 조각이라든가 이제 설치다는 게 어떤 진덕이 앉아서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은 서로 조율이 돼야 되죠. 철근 원고지 같은 작품들은 고정되어 있지만 사계절의 변화, 시간의 변화, 여기에 따라서 저 뒷배경, 자연의 배경이 원고지 뒤쪽에 그대로 흡입되면서 시간대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거기 박혀 있는 시가 주는 느낌도 다 틀려지니까, 아, 이거 놀랍다, 사실은. 그래서 아침에 보는 시, 저녁에 보는 시, 다 느낌이 틀리다는 어떤 그런 장점에 많이 놀라워하죠. 시창작 같은 경우는 장소가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없죠. 없는데 이제 정리는 거의 집에 이제 아무도 없는 저녁 시간을 이용하는데, 시의 어떤 시상은 뭐 따로 정해진 게 없이 오기 때문에 뭐 밭에 일을 하는 와중에서도 시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잔디를 깎는 와중에서도 시가 오면 하던 일을 내려놓고 스케치 정도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때 저녁에 다시 한번 따듬어서 탈고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시를 빚는 경우가 가장 많죠. 내 지친 청계의 강물 위에 진이 꽃이라는 말이 있다. 생이란 귀신 알고 보면 여기가 거기 같고 거기가 여기를 닮은 열차 같은 것. 그래 맞다 진해야, 네가 꽃이다. 나는 이제 부스럼 숭숭 돋은 내 징그러운 가시발을 알통이라 이름하마. 눈 대신 발로써 평생을 기어다닌 내 혐오한 몸뚱아리. 서로 조용이든 시든 시대는 빠르게 변했고 독자나 관람객의 어떤 수준도 맞춰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시든 조용이든 어떤 위기 상황이 아니냐, 위기가 아니냐. 저는 김천에서 조각 활동을 하고 있는 조각가 유건상이라고 합니다. 전업작가고요. 전업작가라는 것은 순수 작품만 해가지고 생활을 여기 하는 그런 조각가입니다. 일단 지방에서 작품을 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교통이라든가 이런 게 편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작업실이 지방에 있다는 것이고, 주로 활동은 내가 이제 대도시에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특히 신희 시인은 아주 서정적인 시로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한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저하고 많이 상통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시인 역시 시골에서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또 시를 쓰고 있고, 저 또한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조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시인의 시집을 한번 보고, 이 좋은 시집에 나오는 시들을 가지고 제가 작품을, 그러니까 법률의 예술을 형태를 가진 조형적인 예술로 한번 변화를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름 연구를 하고 또 작품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뭐 촬영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작품을 생각만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한번 실행을 해보았습니다. 낮달은 낮에 뜨는 달이라고 하는 시를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실제로 작업을 했던 시는 반달이라는 시입니다. 시인의 반달인데, 종이에 쓰는, 펜으로 종이에 쓰는 그런 시가 아니고, 허공에다가, 하늘에다가 시를 쓰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시인과 둘이서 머리를 맞대고 이런저런 구상을 하다 보니까, 철근이라는 어떤 쇠 부치를 가지고 우리 하늘에다가 원고지를 만들어서 시를 한번 쓰고, 철근도 쇠 철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고물상에 있는 헌 철근을 가지고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원고지를 만들고, 그 철근으로 시를 써가지고 작품을 설치를 하고, 또한 그것을 화면으로 찍고 했을 때 매년, 매해, 그리고 매 계절마다 다른 어떤 배경으로서 처리되는 시가 되지 않을까 해서 구상을 하였고, 또 실제 그 작품을 설치하였는데, 아침에 해가 뜨는 시와 또 저녁에 노을이 지는 시가 다르게 다가오는 느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형적으로, 또한 사람들이 보는, 관객들이 보는, 또 시를 읽는 측면에서는 재미있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작업적인 측면에서, 기술적인 측면인데, 우리 이제 시인은 글만 쓰다 보니까 작품을 실제로 하는 데 대해서는 아직 미숙한 부분이 있었고, 근데 시인 또한 자기 시를 철근이라는 글씨로 쓴다고 했을 때에 매력이 봐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주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었는데, 이제 시간에서 오는 차이들, 저 또한 또 그렇지만 시인은 밤잠이 없고 아침잠이 많은 그런 관계에서 아침 일찍 작업을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지만 서로 재미있게 작업했는 것 같습니다. 뭐 남들이 볼 때는 둘이서 맨날 싸운다고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작업하는 과정에서는 그것 또한 재미있는 케미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 신희 시인의 노을과 노르라는 시를 읽고 제가 조형적으로 작품의 느낌을 받아서 작품을 했습니다. 불도 상징적으로 좀 크게 했고, 또 노루에 걸려있는 이것은 구름인데 노을을 표현하기 위한 형태로서 컬러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형태는 구름 모양이지만 실질적으로 컬러가 들어가는 것은 노을이 지는 색으로 컬러가 들어갈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정동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작품은 브론즈 주물로 해가지고 작품이 완성되고, 주물에는 우레탄 컬러가 들어가서 여기는 붉고 노란 느낌이 나는 작품이 됩니다. 노을과 노루 신이 쌀이꽃 지면 사람들은 산을 몰고 내려왔다. 제석봉의 봉화가 오르면 삭이 울고 노루가 울었다. 저마다 뜨거웠던 생의 한때에 있어서 저녁이면 별들도 뿐이를 입느라 분주한데, 비린 칼끝으로 막다른 노루의 목을 누르면 하얀 사기그릇 속 굴무에 걸린 노을이 어둠을 베고 피보다 곱게 쓰러져 누웠다.